어느 정도 익숙해진 업무 상태에서 환자 파악이 되면 인수인계 업무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간호사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받은 사람은 예민하고 주는 사람은 긴장이 연속이지만 나름 업무를 오래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꿀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병동의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에 가서도 최소한의 방법을 터득한다면 인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인수인계의 사전 의미는 물려받고 넘겨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제한이 있다 보니 핵심만 추려 전달하고 받아야 합니다. 책에 요점을 줄여 레포트나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중요 포인트를 집어 시험에 나올 것을 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내일 인계줄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첫 번째, 출근하기 전 내가 인계줄 사람과 나한테 인계줄 사람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나한테 인계준 사람보다 내가 인계줄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다시 되묻거나 꼼꼼히 받는 사람이 상대라면 잘못한 걸 찝거나 되물어봐서 당황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수인계가 다 끝나고 상대방이 말한 말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해서 전달해야겠구나 수첩에 적어놨었어요. 나도 인계를 받을 땐 환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은 정보를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계속 나는 인수인계를 대충 받게 되는데 연차가 많은 선생님이나 수선생님한테 대충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좋은 간호를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계 주는 사람에게 면박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왜 그거 인수인계 안 줘요? 왜 그렇게 대충 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긴장을 하게 돼서 그 사람도 그 정보를 까먹습니다. 누구나 싫은 소리를 듣는 건 힘든 일입니다. 진짜 인계를 잘 받고 정보를 잘 찾아내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받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계 때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호남님이 오늘 열이 나셨는데 주치의가 검사 처방은 안 내셨나요? 라고 궁금한 걸 되묻기도 합니다. 주는 인계자가 인계 속도가 너무 빨리 주게 되면 속도 조절을 시키도록 빨리 알아들으면 좋은데 호남님 이거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식으로 기분이 썩 나쁘지 않게 인수인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계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전체 인계가 끝나고 물어보던가 한 환자의 인계가 끝나고 나서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임상이 힘듦을 알지만 멤버가 힘들어 나가면 그만큼 우리의 업무도 힘들어집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나 본인만의 인하 방식으로 정보를 잘 캐치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조금 일찍 가서 간단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총 재원 몇 명, 각과의 환자 수, 당일 입퇴원 환자, 그리고 내가 쉬는 날 동안에 입퇴원 환자 등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해 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조금 일찍 가서 물품 카운트를 한 후 그날에 처치한 것과 검사 나간 것을 총 인계장을 보고 파악하거나 신한 정보를 미리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 일찍 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빨리 일이 끝나고 훨씬 인계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선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 내게 우호적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중요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서술형이 아닌 핵심 단어만 받아 적습니다. 듀티에 들어오면 내가 쉰 오픈날 포함 당일에 있었던 처방, 이벤트, 검사 등등 여러 가지를 내 앞번이 인계를 줄 텐데요. 이벤트 환자의 추후 확인, 주치의 회진 후 당일 처방 및 약 취소 또는 추가 처방, 당일이나 내일 퇴원 환자에게 맞춰서 해야 할 업무, 외과 병동일 경우 수술 전후 준비 현황, 입원 환자가 있을 시 미리 소견서나 진단명, 호실 등 간단한 정보 확인, 입원 자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이상 바이탈과 BSD 수치 전달, 수액 남아있는 약을 확인, 정과, 전동, 전실, 외박 등의 사항이 있으면 인계, 타병원 진료 시 진료 번호과, 나가는 시간, 외출중, 진료홀에서 또 들어오는 시간, 약 처방 전 다음에 갈 시간을 확인합니다. 섭취량, 배설량 체크 확인, 검사의 진행 여부나 결과 수치 전달, 환자의 불만이나 이상 징후가 있다면 인계장에 기록하고 전달합니다. 그 외에 금식 처치나 식이 변경 시 식이표 정리 및 영양가에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주치의 부재로 당직이가 처방을 낸 경우 주치의에게 전달되도록 인계합니다. 5번째, 인계받기 전 미리 상대방에게 내가 오프한 날짜의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일이 많아서 인계 준비를 못하고 허겁지겁 인계를 줄 때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오프인 날 쉰 걸 모르고 당일에 있던 일만 인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EMR 인계장을 보면서 쉬는 날이어서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일일이 간호 기록을 다 보고 훑어야 해서 일도 힘들고 업무도 늦어집니다. 6번째, 인계를 다 받은 후 간호 기록의 정규 차팅 외에 스페셜 차팅이 있다면 간단히 눈으로 스캔해 보면서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 후 라운딩을 돌면서 환자분들에게 약이 잘 들었는지, 대소변은 잘 봤는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서 빠르게 병실 라운딩을 돌 수 있습니다. 물어볼 말들은 색깔이 다른 펜으로 메모해서 눈에 띄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걸 질문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제 인계받은 사항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그 환자의 처방을 열어봐서 확인합니다. 그런 여유가 없다면 다시 인계드리겠다고 하고 눈에 띄는 색깔로 체크한 후 전체 인계가 끝나고 사실 확인 후 재인계를 줍니다. 인계는 누구나 어렵지만 이런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환자에 대한 파악이 빨라지고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동에서는 인수인계가 중요하고 외래에서도 환자의 정보를 간호사들끼리 공유할 수 있어 능숙하게 전반적인 업무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